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자, 3040 내산 내 집. 오늘은 그 1억대로 투자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지역 분석해보는 시간 또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시간을 이끌어주실 우리 이영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삼입니다. 네. 자, 박사님, 저희가 이제 오늘 3040 내산 내 집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네. 기존의 어떤 그런 솔루션들을 또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그 1억대로 투자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또 지역 분석도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신다고 또 이렇게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네. 참 이런 걸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생물과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유튜브나 아니면 카페나 이런 데에서 어디 올랐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를 찾아가시면 안 돼요. 이런 건 하나의 샘플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어디를 홍보하기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서 물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좋은 단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자고 일어나면은 또 가격이 시세나 호가가 또 바뀌어 있고 이런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소액 갖고 투자할 만한 데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두 가지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면 지방이나 아니면 서울 수도권 쪽에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물건을 투자를 하면 주택수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상가나 이런 거를 투자하는 방식. 그러니까 상가도 어떤 방식이 있냐면 법이 바뀔 겁니다. 상가 재건축법이 바뀔 텐데 지금 여태까지 재건축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택에 대한 것만 재건축을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발의될 것 가운데 하나가 상가 재건축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 재건축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법규가 바뀌어 나가는 거를 보고 선점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상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막말로 2천만 원 이내 갖고 역세권, 초역세권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데들이 다분하게 있고 그런 재건축을 먼저 노려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액 투자를 하면서 얼마든지 청약은 계속 노려볼 수 있겠네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주택인 경우가 있고 1주택을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예 집이 지금 없는 무주택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청약도 노려봐야 되고 이것도 노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1억 이하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사시는 거를 권합니다. 그것도 또한 이제 재건축 가능한 지역,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들어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그런 물건을 우리가 샘플로 가지고 나온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길게 보시면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청약을 조금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청약이 언제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청약에만 매달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요런 또 그 시간을 갖다가 이런 소액 투자를 하면서 또 기다리면 그렇죠. 그만큼의 또 자산 형성이 또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네네.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산이라는 거를 갖고 재테크를 할 때는 여러 가지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유리한 거는 우리가 재개발 요즘 3040이 제일 못했던 거가 뭐예요? 그 시기를 놓친 거잖아요. 그 시기라는 거는 재개발 시기, 재건축하는 시기를 그때 당시에는 1억이면 몇 개도 살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안 했다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이 상가 재건축이라는 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사람과 뒤에 따라오는 사람의 차이가 어떻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혹시나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절대 호도하기 위한 방송이 아닙니다. 저 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집을 장만을 해야 되는 우리 30대, 40대들이
사실 바뀌는 어떤 부동산 대책 이런 정권에 어떻게 우리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보다 슬기롭게 솔루션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좀 많이 이제 물건을 소개할 때 제일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네. 어느 물건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의 샘플링을 고를 때 이런 단계가 좋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주장하는 단계나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이거는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가장 중요한 거는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있는 겁니다. 보통 그 재개발 재건축이 그 시행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계를 이렇게 볼 때도 어느 단계가 사실 제일 그 시세 차익을 많이 노려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하나씩 단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네. 재건축 단계, 재개발, 재건축의 단계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은 비슷한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 설립되고 난 다음에 가격이 한 번 더 뜁니다. 그리고 나서 조합원 분양을 하거나 종전자산 평가 끝나서 관리처분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주가 이루어지니까 가격이 이제 마지막 뛰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게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는데 네. 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를 표를 그려야 네네네. 돼요. 자, 이거는 보시면 이제 수익적인 면, 이 위에는 기간적인 면을 갖고 있는 거고 시간적인 네. 여기 지금 대략 샘플로 지금 나와 있지만 뭐 2년에서 3년, 2년, 1년, 1에서 2년, 뭐 3에서 4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다 맞는 거는 아니고요. 그 지역에 맞는 그 단지에 맞는 얼마나 단합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가격 상승이 가장 많이 되는 지역은 재건축 안전진단 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초창기죠. 초창기 가격이 상승이 많이 되는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초기 시행 단계네요. 그죠? 그렇죠. 가장. 없을 때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이 없으면 몸빵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초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만큼 살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했어요? 살기가 그 지역에서 살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2년 거주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가장 뭐 조합 조건에 맞는 거니까 조합 구성하고 2년 꼭 뭐 마지막까지 가라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이 한참 흘러가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 재건축 안전진단 전까지의 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뭐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뭐 관리 처분 계획인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단계별 이렇게 형성이 딱 돼 있는 걸 보니까, 이게 가장 첫 단계잖아요. 첫 단계죠. 네네. 그럼 첫 단추를 굉장히 또 잘 껴야 될 것 같은데, 이 단계에서 사실은 이게 시행을 하고 또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재건축은 네네. 재건축 연한이라는 게 지금 현재 법으로는 30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된다 안 된다는 어디서 판가름이 되느냐면 안전진단에서 판가름이 나요. 안전진단은 1차와 2차를 이렇게 두 번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게 2018년 법이 바뀌면서 개정이 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되면서 이제 두 개도 되는데 자, 우리가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구조적 안전진단, 그 다음에 우리가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안전진단, 그다음 정책적 요소까지가 들어가 있는데 안전진단을 우리가 쉽게 이제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딱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가령 이런 거죠. 15층짜리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150%짜리 용적률 150%짜리 단지와 5층과 15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120%짜리나 130%짜리 단지가 있다고 하면 네네. 어디가 더 빠르겠어요? 안전진단 받기가. 아무래도 그 일률적으로 같은 층으로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설이라든지 구조물이 정착이 돼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보통 30년 기준으로 보는 게 그렇죠. 맞나요? 그걸 이제 30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0년 전에까지는 우리가 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 부실이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층짜리와 15층짜리가 이렇게 혼재 있으면 5층짜리는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 주차나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좁게 이제 배치가 되다 보니까 15층짜리는 한 동만 올라갈 걸 5층짜리는 3개 동이 들어가게 되니까 주차가 그만큼 면적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런 삶의 질의 차이가 그런 게 이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목동 같은 데를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저녁 되면 도로변에 그냥 주차를 합니다. 주차장치를 안 뜯습니다. 그런 것들 대단지를 가면 또 많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낙후된다, 노후화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 첫 단계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많이 지금 해주시고 계신데 그러면 그 예정구역 지정이 될 곳 어떤 곳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시군구에서 우선 기본 계획을 여기는 재건축 들어갈 연한이 됐어라고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거가 이제 소유자들이 해야 돼요. 소유자들이 뭐냐면 모여서 10% 이상이 모여서 우리 예비 안전 진단이라는 걸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청이나 그 시에다가 예비 안전 진단이라는 걸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거기 이제 소유자가 그때부터는 나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유자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해져요. 그런 걸 안 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다 세입자가 살아. 그 투자자가 많아. 그런 데일수록 어떤 거냐면 안전 진단이나 이런 걸 해달라는 거에 동의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여기는 중개사무소나 이런 데를 가셔서 여기는 실소유자가 많이 살아요? 세입자가 많이 살아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실소유자가 많은지 세입자가 많은지. 그렇죠. 그래서 넓은 평수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실소유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실소유자가 많이 살다 보니까 우린 재건축 안 해도 돼. 라는 거가 많죠. 그러면 수익이 안 나죠. 거길 들어가서 재건축합시다.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유자들이 난 지금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보다는 적은 평수가 있는 데를 가는 게 좋아요. 첫 번째 팁이네요. 그렇죠. 세입자들이 많은 지역을 노려라. 그렇죠. 세입자가 많다는 얘기는 소형 평수. 그러니까 세입자가 많이 사는 데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주공이나 이런 데처럼 연면적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예비 안전 진단이 되고 나면 가칭입니다. 가칭 추진위가 구성이 돼요. 가칭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그때는 이제 한 30% 정도 모이고 뭐 이렇게 해서 가칭 30%가 납니다. 근데 예비 안전 진단이 통과될 때까지는 자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예비 안전 진단까지는. 그런데 예비 안전 진단 후에 가칭 추진위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전 진단이라는 걸 이제 받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안전 진단이라는 걸 받아서 그 안전 진단은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소유자들이 안전 진단을 한번 청구해서 받는 거. 그래서 통과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진단은 지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시나 구에서 또 안전 진단을 또 실시해요. 이게 강화된 거예요. 본 안전 진단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 두 가지가 나눠지면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거죠. 이때 되면 가격이 뛰어요. 많이 뛰어요.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팍팍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 이제 출발점에 섰거든. 스타트점에.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비 추진위가 가칭 예비 추진위가 본 허가 추진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허가 추진위로 바뀌려면 30% 50% 동의를 받아야 돼요. 50% 동의를 받는다는 얘기는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찬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가격이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예비 안전 진단에서 안전 진단 가칭 추진이 그다음에 안전 진단 1차, 2차 이렇게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시가 안전 진단을 바꾸시키는 게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언젠간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얘기한 대로 처음에 얘기한 대로 15층 일률적이 있는 150%가 나을까요? 5층, 15층 혼재 있는 게 나을까요? 라는 거가 여기에서 소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좋아져요. 두 번째 팁이네요.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노려라. 그렇죠. 그게 훨씬 더 빨리 가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대단지 있는 걸수록 사실은 가기가 어려워져요.
대단지, 왜냐면 사람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둔촌주공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이제 네네네. 재건축이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라는 거가 네네네. 옛날에 유명하죠. 가락시형 네네. 그런 데들이 대부분 메모드급 단지들이에요. 메모드급 단지들은 이게 모아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규제가 심해져. 대신에 가면 대박이야. 가면 단계 올라갈 때마다 가격이 대박으로 올라가요. 소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1000세대 미만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금방금방 진행도 빨라지면서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요. 메모드급 같은 경우는 다 된다 그러면 엄청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단지들이 좋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 목소리를 하나로 규합한다는 것 자체가 또 시간이 많이 쉽죠. 걸리는 일이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또 시나 이런 데서도 그거를 놓고 우리가 맨날 재건축 그러면 음마 아파트 잠주 5구, 네, 5주공 잠실주공 5단지. 이런 데를 자꾸 단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그러니까 시에서도 상징성이 있는 것만큼은 좀 잘하고 싶고 뭐 어떻게 좀 우리가 리더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대입을 하게 되죠. 가장 큰 사례로 또 기록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게 되면 시나 구에서 특히 뭐 직활시나 광역시나 이런 데에서는 그거 단지 하나가 하나의 소규모 택지 개발을 한 것만큼의 효과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10,000세대 이상 들어가고 이러니까 소규모 택지 개발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얘기하면 요즘 한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과천의 지정타 같은 경우가 10,000세대가 안 돼요. 다 합쳐봐야. 맞습니다. 10,000세대가 안 돼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헬리오시티나 아니면은 뭐 우리 둔촌주공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0,000세대가 넘어가잖아요. 헬리오시티는 9,500세대고 그런 데들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밀집도나 이런 걸로 봐서 엄청나다. 헬리오시티는 저도 오며 가며 좀 이렇게 몇 번 봤는데 무슨 기지 같더라고요. 엄청난. 네. 처음 초입부터 역 끝까지 걸어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려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직선으로 걸어가도. 네네네. 자, 우리가 이제 샘플로 한 거는 만수주공을 그래서 샘플로 가져왔어요. 만수주공이면 인천 지역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주공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용적률이 좋겠다는 얘기고 만수주공 1, 2, 3, 4, 5, 6단지를 이제 있는데 만수역, 인천 지하철 2호선에 있는 만수역이고요. 그다음에 인천 시청역이 지금 더블 역세권이에요. 근데 거기에 GTX B가 들어와요. GTX B가. 그래서 GTX B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독산역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1호선하고 연결돼서 서울 진입이 괜찮고 여기가 전체 한 6,800세대 정도 되는데 6,800세대가 지금 100%가 안 돼요. 용적률이. 그러면은 실제로 200%를 짓는 250%를 짓는다고 해서도 여기가 앞으로 멤버드급이 되죠. 한 13,000세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지금 다 예상입니다. 예상이고 지금 여기 단지는 5층하고 15층 혼재 있어요. 혼재 있고 각 단지별로 여기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를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도 걱정스러운 거 여기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샘플로 가져온 거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역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단지별로 왜 못 가느냐. 옛날 주공 아파트들은 아파트 가격만이 중요했고 땅값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땅 필지를 단지별로 구분을 안 해놨어. 분할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뭐를 해놨냐면 2단지, 4단지 같이 들어가 있고 막 다 통합되어 있는 거야. 그걸 나눠놓지를 않았네요. 예, 옛날 주공이 좀 그래요. 옛날 주공이 그런 데들이 의외로 많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 값이 비쌌지 땅값이 비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있는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얘가 만수주공이 되면 메모드급 인천에서 제일 큰 대단지가 될 거고 여기 보시다시피 인천 지하철 2호선 만수역에 접해 있어요. 만수역에 접혀져 있는 거고 자, 보시면 만수주공 단지가 있고 인천시청 GTX B 노선이 있고요. 고속도로에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위치적인 설명이고요. 인천대공원에서 독산까지 가는 거 나와 있어요. 이 정도가 이제 이게 되면 어떻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단지별 구성을 얘기해요. 땅 모양대로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고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끼고 있죠, 그죠? 이 자체가 이제 이 자체만으로도 어떤 단계에 하나의 다 초품화 단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초등학교를 품었다는 거는 엄청난 그렇죠. 또 메리트가 있는 건데.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쪽이 역하고 보시면 그 이전에 보시면 여기가 만수역 바로 여기가 정문이니까 네. 만수역하고 바로 접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단지별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고가 있고 세월이 이 단지 전체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형성이 되는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옆에 해놓은 거는 신탁 방식으로 어떻게 가는 방식이 재개발 방식이 있고 재건축 방식이 있고 조합 방식이 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나서 조합이 결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면 이미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조합 방식으로 갑니다. 신탁 방식으로 갑니다. 이 두 개가 싸운다는 얘기는 이미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격대를 보시면 최근 1년간 평당 가격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 내용들이 있고요. 구성이나 이런 거 소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2단지 거를 보면 지금 현재 2단지가 제일 가격이 비싸요. 왜 그러냐면 새가 잘 나가. 초역세권이야. 그래서 새가 잘 나오고 고층으로 돼 있어요. 저층으로 돼 있는 거는 새가 안 나가요. 여기서 보시면 고층과 저층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아파트 배치도만 갖고도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고층으로 되겠죠. 이 단지가 이렇게 넓게 돼 있는 것들은 넓게 된 건 고층. 여기 이렇게 단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저층이에요. 저층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냐면 당연히 5층짜리를 나눈 거죠. 그게 우리가 아까 추진위 단계나 이런 거 얘기할 안전진단 받을 때 5층짜리가 유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시지가 1억대 아파트들 얘기하시는 공시지가 1억대는 이 위쪽에 11단지 쪽으로 11단지 쪽으로 보시면 여기에서도 멀고 그죠? 여기서도 멀고 그렇기 때문에 새도 잘 안 나가고 가격도 싸요. 그래서 공시지가 자체가 지금 현재로는 1억 이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긴 1억대, 그러니까 현금 1억 가지고서 1억 내외 가지고서 투자하게 다 투자할 수 있어요. 현금 1억 내외 가지고서 다 투자할 수 있어요. 전세를 또 끼고 살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네네. 전세 끼고 사는 거니까 지금 전세 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1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세 끼고 1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 최근 가격이 2020년 4월에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가격 변동이 없었어요. 네. 가격 변동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갔어요. 한 25% 정도인데 20% 정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추진위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비 안전 진단을 넣고 이제 있는 상태죠. 여기가. 그래서 예비 안전 진단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가칭 추진위가 나와서 안전 진단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라는 거죠. 이런 단지들이 이제 물론 이렇게 메모드급 단지는 아니지만 안산에도 있고요. 인천에도 한두 군데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쪽에도 가면 이런 단지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지를 찾아내는 거가 좋습니다. 이렇게 단지를 찾아내면 초기 투자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꼭 내가 지금 나 돈이 하나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해서 최소한 1,000만 원, 1,500만 원만 있어도 투자할 때들은 나와요. 네, 오늘은 1억대로 투자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그 실 사례를 보내주시면 그 사례를 가지고 솔루션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본인의 어떤 그 사례가 오픈되는 게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메일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자막에 이메일을 좀 이렇게 첨부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메일 박사님 이메일 주소죠. 네, 네네. 박사님 이메일 주소 첨부해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보내셔서요. 네, 솔루션 한번 받아보시고 괜찮으시면 저희가 그 사례를 가지고도 또 방송으로 한번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반드시 연락처를 좀 넣어서 네네. 보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메일을 서로 이제 확인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시간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문제라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자, 3040 내산 내 집.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또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